2023년 9월의 어느 아침, 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해동시장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다. 60년 역사의 이 재래시장은 한때 이 지역 최대의 장터였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들로 북적였고 명절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던 곳. 하지만 5년 전 2km 떨어진 곳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시장 입구에 선 박정수는 73세였다. 40년째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 셔터를 올렸다. 어제 받은 구청의 통보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해동시장 재개발 확정. 2024년 2월 28일 전면 폐쇄 예정. 단 5개월. 40년 인생이 담긴 이 공간을 정리할 시간이 겨우 5개월이었다. 정순이 언니, 봤어? 구청에서 온 거. 옆 가게 생선 장사 김순자가 붉어진 눈으로 다가왔다. 68세인 그 역시 35년째 이 시장을 지켜온 터줏대감이었다. 봤지. 어쩌겠어. 순자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정순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시장 안쪽 67세의 이만수는 30년째 운영해온 건어물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자 대학 등록금을 벌려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하던 그 모든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옆집 방앗간 주인 최영철 71세는 아예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앉아만 있었다. 한때 138개였던 점포는 이제 47개만 남아 있었다. 매출은 전성기의 20%도 안 됐다. 젊은 손님들은 깨끗하고 시원한 대형마트로 갔고 나이든 단골들마저 하나둘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났다. 남은 것은 70대 전후의 상인들과 빈 점포들. 그리고 쓸쓸한 침묵뿐이었다. 정오가 되자 상인회 사무실에 상인 대표 15명이 모였다. 상인회장 윤태식 75세의 무거운 입을 열었다. 다들 통보서 받으셨죠?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봤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이랍니다. 회장님, 그럼 우리 그냥 이대로 쫓겨나는 겁니까? 보상금도 턱없이 적다던데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시의원한테도 연락했어. 근데 이미 재개발 사업자 선정까지 끝났대. 그 복합 쇼핑몰 운영하는 회사가 여기까지 인수한 거야. 순자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 그놈의 쇼핑몰이 우리 시장 죽이고 이제 아예 밀어버리겠다는 거잖아. 회의실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허탈하게 웃었다. 평생을 바친 터전이 사라진다는 현실 앞에서 이들은 무력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저기, 실례합니다. 29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그는 낡은 시장 풍경과 대조적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한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다른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누구세요? 윤태식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제 이름은 강민서입니다. SNS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가 말을 이었다. 어제 구청 공고를 보고 왔습니다. 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침묵이 흘렀다. 상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 젊은 여성을 바라봤다. 시장을 살린다.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기업도 못 막는데 스마트폰 하나 든 젊은이가? 정순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고맙긴 한데 우린 이미 다 포기했어. 5개월 뒤면 여기 다 없어져.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포기하시면 정말 끝입니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이 빛났다. 싸워보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SNS 하나로 세상이 바뀌는 시대거든요. SNS. 그게 뭔데? 만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소셜미디어요.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쓰긴 쓰는데 전화하고 카톡만 해.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 순자가 손사래를 쳤다. 민서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한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는 영상이었다. 조회수 530만, 좋아요 82만. 이 할머니는 70대세요. 김치 담그는 영상만 올렸는데 지금 구독자 120만 명입니다. 협찬 제의가 쏟아져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세요. 상인들의 눈이 커졌다. 진짜로?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오사카의 한 재래시장이에요. 다른 영상이 재생됐다. 70대 할아버지가 생선을 손질하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실시간 시청자 3만 명.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이 시장도 망해가다가 SNS 시작하고 완전히 살아났어요. 지금은 전국에서 관광객이 올 정도죠. 민서는 상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해동시장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40년 노하우, 손맛, 정, 이런 게 콘텐츠가 되는 시대거든요. 윤태식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근데 아가씨, 우린 그런 거 배운 적도 없고 스마트폰도 서툴러. 5개월 안에 그게 가능하겠어? 힘들 겁니다. 엄청 힘들 거예요. 민서가 솔직하게 답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촬영하고 편집 배우고 라이브 방송 연습해야 해요. 실패도 많이 할 거고 처음엔 조회수 10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하지만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100% 끝입니다. 싸워보면 1%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전 그 1%에 걸어보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다. 상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불가능해 보였다. 70대가 틱톡을 한다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지만 정순의 눈에 뭔가 다른 빛이 보였다. 나 해볼래. 모두가 정순을 돌아봤다. 어차피 5개월 뒤면 여기 없어져.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순자가 정순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가 한다면 나도 할래. 우리 같이 해보자. 나도. 만수가 손을 들었다. 어차피 질 게 없잖아. 해보자고. 하나둘 손이 올라갔다. 15명 중 12명이 동참하기로 했다. 나머지 3명은 나이가 너무 많다며 사양했지만 응원은 하겠다고 했다.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후회 안 시켜드릴게요. 우리 꼭 이 시장 살립시다. 그렇게 70대 상인들과 20대 마케터의 디지털 전쟁이 시작됐다. 남은 시간 150일. 목표는 명확했다. SNS로 바이럴을 일으켜 해동시장을 전국적인 화제로 만드는 것. 그리고 여론의 힘으로 재개발을 막거나 최소한 상인들이 재입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이들은 생애 가장 큰 전쟁터로 향했다. 해동시장의 마지막 전쟁.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다음 날 아침 8시, 시장 상인의 사무실은 어색한 공기로 가득했다. 12명의 상인들이 각자 스마트폰을 들고 앉아 있었다. 평균 연령 70세, 가장 젊은 사람이 62세였다. 그들 앞에 민서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서 있었다. 좋아요, 어르신들. 오늘부터 우리 디지털 훈련 시작합니다. 민서의 밝은 목소리와 달리 상인들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정순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그래서 민서 씨, 우리 뭐부터 배우면 돼? 일단 틱톡 앱을 깔아야죠. 스마트폰 화면 보세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민서가 자신의 폰 화면을 태블릿에 미러링해서 보여줬다.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틱톡을 검색하고 설치 버튼을 누르는 간단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간단한 건 민서에게만 그랬다. 이게 앱스토어가 어디 있는 거야? 만수가 폰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렸다. 여기 파란색 아이콘이요. 에이, 자 있는 거. 아, 이거. 눌렀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검색창에 틱톡이라고 쓰세요. 검색창이 어디야?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생각보다 훨씬 기초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앱 설치를 도왔다. 30분이 걸려서야 12명 모두 틱톡 앱을 설치할 수 있었다. 자, 이제 계정을 만들어야 해요. 회원가입 버튼 보이시죠? 순자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돋보기 어디 갔지? 어머니, 폰 설정에서 글씨 크기 키울 수 있어요. 잠깐만요. 민서는 순자의 폰을 받아 접근성 설정에서 글자 크기를 최대로 키웠다. 다른 상인들도 같은 문제를 호소했고 민서는 다시 한 명 한 명 설정을 바꿔줘야 했다. 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12명의 틱톡 계정이 만들어졌다. 휴, 이제 프로필 사진을 올릴게요. 프로필. 그게 뭔데? 영철이 눈을 깜빡였다. 어르신 얼굴 사진이요. 사람들이 어르신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내 얼굴을 인터넷에 올린다고. 그럼 온 세상 사람이 다 보는 거 아냐? 네,
그게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 유명해지잖아요. 영철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안 돼. 안 돼. 나 사진 안 나와. 못생겼는데 어떡해. 아니에요. 어르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진짜 콘텐츠거든요. 하지만 영철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도 사진 찍는 것을 꺼렸다. 민서는 1시간 동안 설득한 끝에 겨우 단체 사진을 찍어서 각자의 프로필로 올릴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정순이 김밥을 싸왔고 순자가 과일을 내왔다. 상인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오전의 피로를 풀었다. 민서야, 솔직히 물어볼게. 정순이 김밥을 건네며 말했다. 우리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오전 내내 앱 하나 까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민서는 김밥을 한 입 빼어 물고 천천히 답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다 이래요. 저희 회사에서 60대 어르신들 교육할 때도 첫날은 항상 이랬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일주일만 지나면 확 달라져요. 사람은 적응하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끈기가 있으세요. 순자가 귤을 까며 물었다. 그래도 우리가 진짜 틱톡 스타 같은 거 될 수 있겠어? 될 수 있어요. 아니, 꼭 되셔야죠. 그게 우리 유일한 무기니까요. 오후 수업이 시작됐다. 이번엔 틱톡 영상을 보는 법을 배웠다. 화면을 위아래로 스와이프하면 다음 영상이 나온다는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였다. 우와, 이게 자꾸 바뀌네. 만수가 신기해하며 화면을 넘겼다. 요리 영상, 댄스 영상, 고양이 영상이 쏟아졌다. 이거 중독성 있는데? 자꾸 보게 돼. 정순도 집중해서 화면을 보고 있었다. 민서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틱톡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것. 보세요, 어르신들. 이 영상들, 전문가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깔끔한데? 네. 틱톡은 편집 기능이 다 들어있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상인들은 틱톡 영상을 보며 댓글을 다는 법, 좋아요를 누르는 법, 공유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이었고, 실수도 많았다. 누군가는 실수로 영상을 저장했고, 누군가는 광고를 눌러서 쇼핑몰로 이동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다.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12명 모두 혼자 힘으로 틱톡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수고하셨어요, 어르신들. 민서가 박수를 쳤다. 첫날 치고 정말 잘하셨어요. 내일부터는 직접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영상을. 우리가? 영철이 깜짝 놀랐다. 네, 내일부터는 실전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상인들은 침대에 누워서도 틱톡을 들여다봤다. 정수는 요리 영상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나도 40년 동안 채소를 다뤄왔는데 내가 아는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 신선한 배추 고르는 법, 무 씻는 법, 파를 오래 보관하는 법. 순자는 생선 손질 영상을 보며 코웃음 쳤다. 저건 칼질도 제대로 못하네. 내가 하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만수는 건어물 관련 영상을 찾아봤다. 의외로 별로 없었다. 마른 오징어 굽는 법, 멸치 보관법, 다시마 우리는 법. 이런 건 나만 아는 노하우가 있는데 70대 상인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했다. 훈련 3일째, 드디어 첫 영상 촬영 날이 왔다. 민서는 정순의 채소 가게를 첫 촬영 장소로 정했다. 가게는 좁았지만 형형색색의 채소들이 가득해서 시각적으로 풍부했다. 어머니, 오늘은 신선한 배추 고르는 법 영상을 찍을 거예요. 어머니가 40년 동안 배추를 다루셨으니 그 노하우를 보여주시면 돼요. 정수는 앞치마를 고쳐 입으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되는 거지? 네, 손님한테 설명하듯이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제가 폰으로 찍을게요. 준비되셨어요? 그래. 해보자. 민서가 스마트폰을 들어 녹화 버튼을 눌렀다. 자, 시작. 정수는 배추를 들어 올리고 카메라를 봤다. 그러고는 얼어붙었다. 저기, 5초가 흘렀다. 10초가 흘렀다. 어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신선한 배추는? 정순의 얼굴이 빨개졌다. 평생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하던 것들인데 카메라 앞에 선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죄송해, 민서야. 너무 떨려서.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긴장 풀고요. 10번의 시도 끝에 겨우 1분짜리 영상이 완성됐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정순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고 배경에서 다른 상인들의 대화 소리가 섞여 들렸다. 게다가 화면이 흔들려서 배추가 잘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다시 한번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정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나, 이거 못하는 거 아냐? 너무 어려워. 아니에요. 첫 촬영은 다 이래요. 괜찮아요. 그날 하루 종일 촬영했지만 쓸만한 영상은 단 3개뿐이었다. 정순의 배추 영상, 순자의 생선 손질 영상, 만수의 멸치 볶는 영상. 각 1분 내외였다. 민서는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편집 작업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첫 영상을 업로드했다. 자, 어르신들, 우리 첫 영상이 올라갔어요. 상인들이 자신의 폰으로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정순이 배추를 들고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 이거 나잖아. 신기하다. 정순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 만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팔로워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꾸준히 올리면 점점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첫 영상 조회수 7회, 두 번째 영상 조회수 12회, 세 번째 영상 조회수 5회, 댓글은 하나도 없었고 좋아요도 겨우 23개였다. 게다가 그마저도 서로가 누른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34개씩 영상을 올렸지만 평균 조회수는 20회를 넘지 못했다. 상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민서 씨,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요? 영철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한 달 넘게 했는데 조회수가 이 모양이잖아요. 우리 시간 낭비하는 거 아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다. 어르신들, SNS는 원래 이래요. 처음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가 터지면 확 올라가요. 그게 언제인데? 우린 시간이 없어요, 민서 씨. 정순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다. 그날 밤, 민서는 혼자 카페에 앉아 고민에 빠졌다. 전략을 바꿔야 했다. 단순히 영상만 올려서는 안 됐다. 뭔가 특별한 것,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 만한 것이 필요했다. 그때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라이브 방송. 틱톡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었다. 만약 할머니들이 생생하게 장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고객들과 직접 대화하고 농담하고 생선 손질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다음 날 민서는 상인들을 모았다. 어르신들, 새로운 작전이 있어요. 라이브 방송 해봅시다. 라이브. 그게 뭔데? 실시간 방송이요. TV처럼요. 어르신들이 가게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냐?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사람들은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정순이 먼저 손을 들었다. 나 해볼게. 어차피 영상도 별로 안 나오는데 뭐 더 잃을 게 있겠어? 저도요. 순자도 동참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첫 라이브 방송 해봅시다. 다음 날 오후 3시, 역사적인 첫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다. 정순의 채소 가게 앞에 스마트폰 거치대가 설치됐다. 민서가 라이브 시작 버튼을 눌렀다. 자, 어머니. 이제 방송 중이에요. 편하게 하세요. 정수는 카메라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동시장에서 40년째 채소 장사하는 박정순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시청자 수가 표시됐다. 시청자 0명. 한 명도 없었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시청자는 여전히 0명이었다. 정수는 혼자 배추를 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신선한 배추는요, 겉잎이 짙은 녹색이어야 하고. 그때 시청자 한 명이 들어왔다. 정순의 눈이 커졌다. 누가 들어왔어요? 민서가 속삭였다. 댓글 보세요. 인사하세요. 첫 댓글이 달렸다.
여기 어디예요? 정순이 화면에 대고 말했다. 여기는 해동시장이에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시청자가 나갔다. 다시 영명. 나갔네? 정순의 목소리가 풀이 죽었다. 30분 동안 방송을 이어갔지만 최대 시청자 수는 3명이었다. 그마저도 10초 이상 머무르는 사람이 없었다. 정수는 지쳐서 주저앉았다. 안 되겠어. 민서야. 나 이거 못하겠어. 민서도 낙담한 표정이었지만 애써 밝게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첫 방송이잖아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커졌다. 실패가 계속됐다. 이틀 뒤 순자의 생선 가게에서 2번째 라이브 방송을 했다. 시청자 최대 5명. 일주일 뒤 만수의 건어물 가게에서 3번째 방송. 시청자 최대 8명. 한 달이 지났다. 계정 팔로워는 겨우 47명. 평균 조회수 30회. 댓글은 거의 없었다. 상인의 사무실의 분위기는 침울했다. 민서 씨, 미안하지만 윤태식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이거 계속해야 하나 싶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시간 투자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잖아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절박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금만 더 해봐요. 어르신들, SNS는 원래 느려요. 그러다가 한번 터지면 터지긴 뭐가 터져요. 한 달 동안 매일 했는데 조회수 30이에요. 30. 영철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12명 중 5명이 그만두겠다고 했다. 남은 사람은 정순, 순자, 만수 포함 7명 뿐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방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전략이 틀렸던 걸까? 어르신들에게 헛된 희망을 준 걸까?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정순이었다. 민서야, 자고 있었어? 아니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우리 영상이 재미가 없어. 그냥 일만 하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거야.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민서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 무슨 생각이 있으세요? 내일 아침에 얘기해 줄게. 일찍 와. 다음 날 아침, 정수는 7명의 상인들을 모았다. 내가 어제 밤 틱톡을 엄청 봤어. 조회수 많이 나오는 영상들 말이야. 정순이 자신의 폰을 보여줬다. 이거 봐. 이 할머니는 손자랑 같이 춤추는 영상인데 조회수가 200만이야. 이 할아버지는 트로트 부르는데 500만이고. 순자가 끼어들었다. 맞아. 나도 봤어. 웃기거나 신기하거나 감동적이거나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사람들이 보더라고.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도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야, 우리 댄스 영상 찍어보자. 네. 민서가 깜짝 놀랐다. 댄스요? 어머니, 그게 뭐 어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고. 우리 70대가 춤추면 사람들이 신기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동시장 상인들의 댄스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민서는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 중에서 가장 쉬운 동작을 골랐다. 손을 흔들고, 돌고, 하트를 그리는 간단한 동작들. 자, 어르신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민서가 시범을 보였다. 상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저거, 우리가 해? 네,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해봐요. 연습은 난장판이었다. 정수는 오른쪽으로 돌아야 하는데 왼쪽으로 돌았고, 순자는 박자를 놓쳤고, 만수는 아예 팔을 반대로 흔들었다. 하지만 웃음이 터졌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춤을 추다니. 우리 완전 웃기게 생겼을 거야. 그래도 재밌네. 3시간 동안 연습한 끝에 드디어 영상을 찍었다. 7명의 70대 상인들이 시장 앞에서 서툴지만 열심히 춤을 추는 모습. 박자도 안 맞고 동작도 제각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영상을 편집하면서 자막을 넣었다. 평균 나이 70세. 재래시장 상인들의 첫 댄스 챌린지. 그리고 업로드했다. 기적은 다음 날 일어났다. 아침에 확인한 조회수 3200회. 이게 무슨... 민서가 눈을 의심했다.
평소의 100배였다. 댓글도 쏟아졌다. 할머니들 너무 귀여우세요 유유. 와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재래시장 어디예요? 가보고 싶어요. 박자 안 맞는 게 더 웃기고 좋아요 크크크. 오후가 되자 조회수는 15,000회를 넘었다. 저녁에는 43,000회. 다음 날 아침에는 128,000회. 바이럴이 시작된 것이다. 정순의 폰이 계속 울렸다. 왜 이렇게 알림이 많이 와? 어머니, 팔로워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300명이에요. 진짜? 상인들이 모여서 폰을 들여다봤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다. 우와, 대박이다. 우리가 유명해진 거야? 민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어르신들, 지금 바로 라이브 방송해요.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오후 3시, 네 번째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달랐다. 시청자 152명. 방송 시작 1분 만에 150명이 넘는 시청자가 들어왔다.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할머니, 춤 다시 춰주세요. 시장이 어디예요? 생선 살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댓글을 읽었다. 여러분, 저희는 해동시장에서 40년째 장사하는 시청자 287명. 와,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민서가 흥분해서 말했다. 순자가 생선을 들어 보였다. 오늘 잡은 신선한 고등어예요. 너무 싱싱하죠? 댓글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크크크. 댓글 저기 가면 살 수 있어요? 댓글 주소 알려주세요. 방송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최대 시청자 수는 452명. 그동안 겨우 10명도 모으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였다. 방송이 끝나자 상인들은 환호했다.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사람들이 봐주네. 정수는 민서를 꼭 안았다. 민서야, 고마워. 포기 안 하고 계속 밀어붙여줘서.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어르신들이 해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댄스 영상은 계속 퍼졌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만 회를 돌파했다. 팔로워는 12,000명으로 늘어났다. 지역 커뮤니티, SNS, 뉴스 댓글창에서 해동시장 상인들이 화제가 됐다. 요즘 70대 할머니들 춤추는 거 봤어요? 재래시장 살리려고 틱톡 한대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실제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장을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저기요. 혹시 틱톡에 나온 그 할머니 맞으세요? 20대 여성 고객이 정순의 가게 앞에서 물었다. 아, 네. 맞아요. 와, 진짜다. 영상 보고 왔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인증샷 찍어도 돼요? 정수는 어리둥절했지만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여성은 배추 2포기와 물을 샀다. 할머니, 응원할게요. 시장 꼭 지켜내세요. 비슷한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났다. 젊은 손님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시장에 왔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SNS에 올렸다. 그리고 물건을 샀다.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 정순의 채소 가게는 전달보다 30% 매출이 증가했다. 순자의 생선 가게도 25%, 만수의 건어물 가게는 무려 40%나 올랐다. 민서야, 이거 진짜 되는 것 같아. 정순이 신나서 말했다. 어제 손님 중에 강남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었어. 우리 보러 일부러 왔대. 민서도 기뻤지만 동시에 압박감을 느꼈다.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략을 확대했다. 댄스 영상만으로는 부족했다.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했다. 요리 콘텐츠를 만들어봐요. 민서가 제안했다. 어르신들의 40년 노하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정순이 배추로 5가지 반찬 만들기 영상을 찍었다. 조회수 23만. 순자가 생선 비린내 없애는 비법 영상을 찍었다. 조회수 31만. 만수가 마른 오징어 200% 맛있게 굽는 법 영상을 찍었다. 조회수 18만. 모든 영상이 화제가 됐다. 댓글창은 감탄과 감사로 가득했다. 평생 몰랐던 거 배워요. 우리 엄마한테 알려줘야겠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다. 라이브 방송도 정례화됐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정기 방송을 시작했다. 시청자는 평균 1,000명을 넘었고 많을 때는 3,000명까지 들어왔다.
라이브 방송 중에 직접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고등어 한 마리에 8,000원이에요. 댓글로 주문하시면 배송해드려요. 순자가 생선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댓글이 폭주했다. 저요. 저도요. 3마리 주세요. 한 번에 방송에서 50만 원어치가 팔렸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팔아도 20만 원이 안 나왔는데 이제는 1시간 방송으로 그 이상을 벌었다. 다른 상인들도 변화를 느꼈다. 처음에 그만뒀던 5명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도 다시 할래요. 영철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처음엔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되네요. 우리도 같이 해요. 민서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환영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성공과 함께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제는 주문 폭주였다. 라이브 방송 중 100건이 넘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포장과 배송을 할 인력이 없었다. 70대 상인들이 직접 택배 박스를 싸고 송장을 붙이고 우체국에 들고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민서야, 이거 어떻게 해? 정순이 쌓인 주문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배송 대행 업체를 알아볼게요. 비용은 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문제는 악플이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댓글도 늘어났다. 할머니들 불쌍하게 이용하네. 어차피 시장 망하는데 쇼하지 마세요. 70대가 무슨 틱톡이야. 크크 봐주기 민망. 처음 악플을 본 순자는 상처를 받았다. 민서야,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본대. 쇼한다고. 민서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악플은 유명해지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보다 응원 댓글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안 좋아. 알아요. 하지만 이겨내야 해요. 우리가 포기하면 악플 다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가장 심각했다. 어느 날 윤태식 회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어두웠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틱톡으로 유명해진 거 알고 있대요. 그리고 회장이 말을 멈췄다. 재개발 일정을 앞당긴대요. 원래 2월이었는데 12월 말로 바뀐대요. 상인들은 충격에 빠졌다. 왜요? 왜 갑자기? 재개발 업체가 압력을 넣었나 봐요. 우리가 여론에서 주목받으니까 방해가 되는 거죠. 정순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겨우 2개월이란 얘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절망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제 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더 줄어든 것이다. 민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르신들, 포기하면 안 돼요. 2개월이면 충분해요.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요. 우린 이제 겨우 팔로워 1만 명이에요. 만수가 소리쳤다. 10만 명, 100만 명은 되어야 언론이 주목하고 정치인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100만 만들면 되죠. 민서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2개월 안에 팔로워 100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시장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으로 만들어요. 그럼 누구도 함부로 밀어버릴 수 없어요.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정순이 일어섰다. 해보자.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보자고. 순자도 일어섰다. 맞아. 우리 진짜 열심히 하면 되잖아. 하나둘 모두가 일어섰다. 좋아요. 그럼 전면전 들어갑니다. 민서가 외쳤다. 해동시장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민서는 밤새워 새로운 콘텐츠 기획안을 만들었다. 핵심은 스토리였다.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상인들 앞에서 기획안을 발표했다.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을 거예요. 인생 이야기? 네. 40년 동안 시장을 지켜온 이유. 힘들었던 순간, 행복했던 기억. 이런 걸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순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거 누가 보려고 해? 어머니, 사람들은 진짜 이야기를 좋아해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삶을 잘 몰라요.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어 해요. 첫 번째 영상 주인공은 정순이었다. 민서가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했다. 어머니, 왜 40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켜오셨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냥 먹고 살려고 시작했어. 남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됐거든.
나라도 돈을 벌어야 했지. 카메라가 정순의 주름진 손을 클로즈업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 가고 채소 날라서 진열하고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었어. 근데 정순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손님들이 고마워하는 거야. 아줌마, 덕분에 싱싱한 채소 먹어요. 아줌마가 골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말 들으면 힘이 났어.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시장이 사라진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을 것 같아. 40년이잖아. 내 청춘이 다 여기 있어. 이 가게 문 닫으면 나는 뭐가 남을까? 영상은 6분짜리로 편집됐다. 마지막 장면에서 정순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부탁이에요. 우리 시장 한 번만 찾아와 주세요. 우린 아직 더 할 수 있어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24시간 뒤 조회수 187만 회, 좋아요 24만, 댓글 3,200개, 공유 8,700회,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댓글창은 눈물과 응원으로 가득했다. 할머니 유유 울면서 봤어요. 40년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에요. 꼭 시장 찾아갈게요. 정부는 뭐 하나요? 이런 시장을 없애면 안 되죠. 영상은 SNS 전반으로 퍼졌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커뮤니티. 어디서나 해동시장이 화제가 됐다. 다음 날 지역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다. 해동시장 취재하러 가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취재진이 도착했다. 기자가 정순을 인터뷰했다. 할머니, 갑자기 유명해지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신기하죠. 이 나이에 틱톡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정순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장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60년 역사가 담긴 이곳이 사라지는 게 너무 슬퍼서요.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두 번째 영상은 순자의 이야기였다. 35년 동안 생선 장사를 했어요. 처음엔 생선 비린내가 너무 싫었는데 이젠 이 냄새가 없으면 허전해요. 순자는 고등어를 손질하며 말했다. 생선 손질은 정성이에요. 비늘 하나, 내장 하나도 깔끔하게 제거해야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죠. 카메라가 순자의 능숙한 칼솜씨를 담았다. 요즘 젊은 분들은 생선 손질이 귀찮다고 마트에서 포장된 거 사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신선함이 아니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골라야 진짜 맛있는 생선이에요. 조회수 132만 회. 세 번째는 만수의 이야기. 30년 동안 건어물을 팔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건어물도 다 달라요. 만수가 다양한 멸치를 보여줬다. 이 멸치는 국물용. 이건 볶음용. 이건 그냥 먹는 용. 크기도 다르고, 잡힌 시기도 다르고. 이런 걸 아는 게 40년 노하우예요. 조회수 98만 회.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2주 만에 5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다시 일주일 뒤 30만 명으로. 또 일주일 뒤 58만 명으로. 이제 해동시장은 단순한 재래시장이 아니었다. 전국적인 화제였고 사회적 이슈였다. 시장을 찾는 손님이 폭증했다.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심지어 부산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영상 보고 왔어요. 사인 좀 받아도 돼요? 인증샷 같이 찍어요. 상인들은 바빠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행복했다. 민서야, 오늘 매출이 평소의 5배야. 정순이 신나서 말했다. 이대로만 가면 정말 시장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민서도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다. 아직 부족했다. 팔로워 58만은 대단한 숫자지만 재개발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구청과 재개발 업체는 여전히 12월 말 폐쇄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다. 더 큰 반전이 필요했다. 그때 민서에게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어르신들, 이벤트를 하나 해봐요. 이벤트? 네, 해동시장 살리기 챌린지예요.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장을 보고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 있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챌린지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시장 살리기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더 많이 참여할 거예요. 챌린지가 시작됐다.
샵해동 시장 살리기 샵재래 시장 지키기 샵해동 시장 챌린지. 첫날 100명이 참여했다. 3일 뒤 500명. 일주일 뒤 2,300명. SNS는 해동시장 인증샷으로 도배됐다. 연예인들도 동참했다. 한 배우가 시장에 와서 장을 보고 인증샷을 올렸다. 그의 팔로워 200만 명에게 해동시장이 알려졌다. 드디어 TV 뉴스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70대 할머니들이 틱톡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 정순과 순자가 나왔다. 이들은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시장을 지키기 위해 SNS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장면이 이어졌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젊은 친구가 도와준다고 해서 용기 내봤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팔로워 60만 명, 매출 500% 증가. 뉴스는 재개발 문제도 다뤘다. 하지만 구청은 여전히 재개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스 보도 이후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동시장 재개발 중단 청원이 올라왔다. 하루 만에 5만 명이 동의했다. 3일 뒤 10만 명을 돌파했다. 정치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했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어르신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재개발을 강행하는 것이 옳은가? 구청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답변했다.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결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여야 합니까? 민심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압박이 거세졌다. 하지만 재개발 업체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구청에서 최후 통첩이 날아왔다. 12월 31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 남은 시간 한 달. 상인들은 마지막 승부를 준비했다. 팔로워 80만을 돌파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정순의 계정에 이상한 댓글이 달렸다. 이 할머니 사기꾼이에요. 시장 살리기는 핑계고 돈 벌려는 거예요. 처음엔 무시했다. 하지만 비슷한 댓글이 계속 달렸다. 방송하면서 비싼 물건 팔아요. 바가지 조심하세요. 재개발 보상금 더 받으려고 쇼하는 거래요. 순진한 사람들 이용하지 마세요. 조직적인 악플이었다. 민서는 댓글 패턴을 분석했다. 대부분 새로 만든 계정이었고 비슷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달렸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악플을 다는 것 같아요. 누가? 왜? 재개발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여론을 움직이니까 방해하려는 거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신고를 해도 계정이 삭제될 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다. 더 큰 문제가 터졌다. 한 유명 유튜버가 해동시장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여러분, 해동시장 할머니들 아시죠? 근데 제가 취재해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유튜버는 시장을 직접 방문한 영상을 보여줬다. 가격이 일반 시장보다 비싸요. 그리고 물건 품질도 그저 그래요. 근데 틱톡에서는 엄청 좋은 것처럼 홍보하잖아요. 영상은 편집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켰다. 이거 완전 마케팅이에요. 순진한 사람들 감동시켜서 돈 뜯어내는 거예요. 그 영상은 하루 만에 5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감동 마케팅에 속았네요. 할머니들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해동시장의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졌다. 팔로워 증가세도 멈췄다. 상인들은 충격에 빠졌다. 민서야, 우리 뭘 잘못한 거야? 정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니. 민서도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답했다. 저 유튜버는 조회수 때문에 자극적인 영상 만든 거예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도 영상을 만들어야죠. 진실을 보여주는 영상을요. 반박 영상을 준비했다. 민서는 시장의 모든 상인들을 인터뷰했다. 가격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물건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수익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공개했다. 우리가 번 돈은 모두 시장 운영비로 쓰입니다.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상을 업로드했지만 반응은 미지근했다.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힌 상태였다. 그때 더 큰 배신이 찾아왔다. 상인회 부회장 이철수 68세가 갑자기 사임했다. 미안합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윤태식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왜? 무슨 일이야? 재개발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만 특별 보상을 해준대요. 조용히 나가면. 뭐, 미안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여기서 계속 버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철수는 그대로 시장을 떠났다. 그가 떠난 뒤 다른 상인들에게도 비슷한 제안이 들어왔다. 조용히 협조하면 보상금 2배 드립니다. 재개발 업체는 상인들을 분열시키려 했다. 12명 중 3명이 흔들렸다. 회장님, 저희도 고민이 돼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버티면 뭐가 나아요? 결국 밀릴 텐데. 윤태식은 한숨을 쉬었다. 여러분 마음은 이해해요.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억지로 붙잡진 않겠습니다. 3명이 더 떠났다. 남은 사람은 9명 뿐이었다. 정순, 순자, 만수, 영철, 그리고 5명의 동료들. 민서도 절망에 빠졌다. 어르신들, 제가 너무 무리한 걸까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싸움이었던 걸까요? 정순이 민서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민서야. 내 덕분에 우리 여기까지 왔어. 포기했으면 진작에 끝났을 거야.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린 이미 기적을 만들었어. 조회수 몇십만, 팔로워 80만. 이게 다 우리가 한 거잖아.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만수가 웃으며 말했다. 우린 아직 안 졌어. 끝까지 가보자고. 남은 9명은 다시 뭉쳤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남은 시간 3주. 마지막 전쟁이 시작됐다.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민서는 감성에 호소하기로 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만이 남은 유일한 무기였다. 어르신들, 라이브 방송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왜 싸우는지, 뭘 지키려는지, 무슨 얘기를 하면 돼. 진짜 이야기요.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그날 저녁, 특별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다. 제목은 해동시장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방송 시작 5분 만에 5,000명이 접속했다. 정순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요즘 악플이 많이 달려요.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돈 벌려고 쇼한다고. 솔직히 마음이 아파요. 시청자 8,000명.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악플 신경 쓰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이어갔다. 근데 있잖아요. 우린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카메라가 시장 안쪽을 비췄다. 텅 빈 점포들, 낡은 간판들, 40년 세월의 흔적들. 여기가 우리 인생이거든요. 40년.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여기서 보냈어요. 웃고, 울고, 아이 키우고, 손님들 만나고, 시청자 12,000명. 이게 없어지면 우린 뭐가 남을까요? 돈, 보상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추억이에요. 정의예요. 사람 냄새 나는 이 공간이에요. 순자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순자가 생선을 손질하며 말했다. 35년 동안 생선 팔면서 수만 명의 손님을 만났어요. 그분들 얼굴 다 기억해요. 누가 무슨 생선 좋아하는지, 누구 집 아이가 생선 안 먹는지. 칼질이 멈췄다. 그분들이 아줌마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라고 할 때.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돈보다 그게 좋았어요. 시청자 18,000명. 만수도 이야기했다.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가난해서 중학교도 중퇴했죠. 근데 이 시장에서 30년 일하면서 자식 둘 대학 보냈어요. 손자 돌도 받고요. 만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제게 이 시장은 학교예요. 직장이에요. 가족이에요. 전부예요. 시청자 25,000명.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눈물 나요 유유. 할머니 할아버지 힘내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영철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우리 시장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재래시장이에요. 물건도 그저 그렇고 시설도 낡았어요. 그가 웃으며 이어갔다. 근데 있잖아요. 여기엔 사람이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할머니, 덤으로 하나 더 얹어주는 할아버지, 손님 이름 기억하는 아줌마. 요즘 세상에 이런 곳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대형마트, 온라인. 편하죠. 근데 거기엔 정이 없어요. 시청자 32,000명.
윤태식 회장이 최후의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3주밖에 없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이 시장은 사라집니다. 60년 역사가, 우리 인생이, 모든 추억이 다 사라져요. 카메라가 천천히 시장을 훑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장에 한 번만 와주세요. 우리 얘기를 SNS에 공유해주세요. 청와대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시청자 45,000명. 방송이 끝났을 때 조회수는 18만을 넘어섰다. 이 영상은 빠르게 퍼졌다. SNS에서, 커뮤니티에서, 단톡방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해동시장을 주목했다. 청와대 청원 동의자는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유명 연예인들이 SNS에 응원 메시지를 올렸다. 기업들이 협찬을 제안했다. 여론이 들끓었다. 해동시장 재개발 중단하라. 60년 역사를 지켜라. 할머니들을 내쫓지 마라. 언론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TV, 신문, 라디오, 모든 매체가 해동시장을 보도했다. 구청으로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구청장실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구청이 마침내 움직였다.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동시장 재개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재개발 일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단이 아니었다. 다만 완전한 백지화는 어렵습니다. 재개발 사업자와 협의하여 상인 재입점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애매한 답변이었다. 상인들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이긴 거야? 진 거야? 재입점이 뭐야? 우리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야? 민서가 설명했다. 완전히 이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협상의 여지가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협상이 시작됐다. 구청, 재개발 업체, 상인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했다. 한쪽에는 정장을 입은 재개발 업체 임원들이, 다른 한쪽에는 작업복 차림의 상인 대표들이 앉았다. 재개발 업체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상인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을 내쫓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일정이 있어서. 윤태식이 끊었다. 일정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재입점할 수 있는 조건이 문제죠. 재입점은 가능합니다. 신축 건물 1층에 시장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재개발 업체 임원이 서류를 꺼냈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80%? 정순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우리가 내는 임대료의 4배가 넘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걸 감안하면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합리적. 우리 쫓아내려는 거잖아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구청 관계자가 중재에 나섰다. 진정하십시오. 우리가 중간에서 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재개발 업체는 수익성을, 상인들은 생존권을 주장했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일주일 동안 3번의 회의가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간은 흘러갔다. 12월 20일. 남은 시간 11일. 상인들은 다시 절박해졌다. 회장님, 이러다 정말 다 잃는 거 아니야? 차라리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나가는 게 나은 거 아닐까? 윤태식도 고민에 빠졌다. 그때 민서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민서 씨, 저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해동시장 이야기 들었어요. 네. 누구시죠? 저는 소셜벤처 대표인데요.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해동시장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구세주가 나타난 것이다. 김민주는 30대 사회적 기업가였다. 그는 전국의 전통시장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해동시장 사례를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법률 지원과 협상 자문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일하거든요.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 협상 전문가가 상인들을 도왔다. 협상 테이블의 판도가 바뀌었다. 다음 회의에서 변호사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재개발 업체 측이 제시한 임대료는 불공정합니다. 상인들의 영업 지속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장 시세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상인분들은 60년 역사의 주인공이고 지역 경제의 핵심입니다. 공공성을 고려해야죠. 부동산 전문가가 데이터를 제시했다. 해동시장이 유명해지면서 주변 상권 가치가 30% 상승했습니다. 이건 상인들이 만든 가치예요. 임대료 할인은 당연한 겁니다. 재개발 업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실 그들도 압박을 받고 있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했다.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업체 대표가 양보안을 내놓았다. 좋습니다. 임대료를 현재 수준의 150%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첫 3년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요. 5년 동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 운영권을 상인회에 보장해 주십시오. 그건 여론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이 조건 안 받으시면 사업 자체가 위험해질 겁니다.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다. 임대료 5년간 현재 수준 동결. 이후 점진적 인상. 시장 운영권 상인회의 보장. 재입점 우선권 기존 상인 전원. 신축 건물 1층 전체를 시장 공간으로 배정.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해동시장은 살아남았다. 상인들은 눈물을 흘렸다. 정순이 민서를 꼭 껴안았다. 민서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민서도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르신들이 해낸 거예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진짜 기적을 만들었네. 만수가 소리쳤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이 들썩였다. 해동시장 상인들, 재개발 업체와 합의, 70대 틱토커들의 승리, SNS가 만든 기적,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다. 해동시장은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전국적인 사회 현상이 됐다. 하지만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어르신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민서가 상인회 사무실에서 말했다. 시장을 살렸으니 이제 제대로 운영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의미가 있죠. 무슨 뜻이야? 시장이 계속 유명해야 해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야 하고 매출이 유지돼야 하고 그러려면 SNS를 계속해야 해요. 전략을 체계화했다. 민서는 청년 마케터 3명을 추가로 영입했다. 이들은 상인들을 도와 메일 콘텐츠를 제작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고객 관리를 했다. 해동시장은 단순한 재래시장이 아니라 디지털 마켓으로 변신했다. 혁신적인 시도들이 이어졌다. 첫째, 라이브 커머스 정례화. 매주 화, 목, 토 오후 3시에 정기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상인들이 돌아가며 MC를 맡았고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주문했다. 둘째, 구독 서비스 런칭. 월 3만 원에 계절 채소 박스를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순이 직접 채소를 고르고 순자가 생선을 추천하고 만수가 건어물을 넣어줬다. 셋째, 체험 프로그램 개발. 주말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김장 체험. 할아버지에게 배우는 생선 손질. 전통시장 투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구독 서비스는 출시 한 달 만에 1200명이 신청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항상 만석이었다. 라이브 방송 평균 시청자는 5000명을 넘었다. 팔로워는 120만 명을 돌파했다. 해동시장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됐다. 다른 재래시장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쏟아졌다. 우리 시장도 좀 도와주세요. 노하우 좀 전수해주세요. 민서는 해동시장 모델을 패키지로 만들어 다른 시장에 제공했다. 무료로.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시장에도 나눠줘야죠.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전국 20개 재래시장이 해동시장 모델을 도입했다. 그리고 하나둘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 사회적 임팩트가 확대됐다. 정부도 주목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해동시장 사례를 모델로 삼아 전국시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김민준이 민서에게 말했다. 한 시장을 살린 게 아니라 전국 시장을 살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어르신들이 사회를 바꾼 거죠. 민서는 뿌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다. 계속 잘해야 해요.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하니까요. 2024년 새해가 밝았다. 1월 1일 해동시장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다. 해동시장 재탄생 기념축제.
전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시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무대 위에서 정순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73세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작년 이맘때 우린 절망했어요. 시장이 문 닫는다고, 평생의 터전이 사라진다고. 울기만 했죠.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다. 근데 한 젊은 친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틱톡 해봐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70대가 무슨 틱톡이냐고. 웃음이 터졌다. 근데 해봤어요. 어렵고, 힘들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어주셨어요. 응원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싸워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다. 순자, 만수, 영철을 비롯한 모든 상인들이 무대에 올라왔다. 민서도 함께 올라갔다. 새해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동시장 많이 사랑해주세요. 환호가 시장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24년 봄, 해동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신축 건물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상인들은 임시 가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왔다. 공사 중이어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순이 손님들에게 인사했다. 사실 더 놀라운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상인들 자신이 변한 것이다. 73세 정수는 이제 틱톡 라이브 방송을 혼자 진행했다.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댓글을 읽고 대답하고 농담까지 했다. 오늘 배추 진짜 싱싱해요. 댓글로 주문하세요. 여기 배추요정 님 또 오셨네? 어제도 보셨잖아요. 감사해요. 68세 순자는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었다. 순자 할머니의 생선 교실이라는 채널에서 생선 요리법을 가르쳤다. 구독자 15만 명. 67세 만수는 틱톡 챌린지를 직접 만들었다. 할배의 멸치춤이라는 챌린지가 바이럴을 타서 조회수 300만을 기록했다. 이들은 더 이상 디지털 약자가 아니었다. 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틱톡이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새로운 자신을 만났다. 어느 날 정순이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알아? 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 왜요, 어머니?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어떤 손님을 만날까? 생각하면 설레어. 70 넘어서 이런 기분 느낄 줄 몰랐어. 민서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어머니는 아직 젊으세요. 그래. 나 아직 젊어. 정순이 웃으며 말했다. 2024년 여름. 새 건물이 완공됐다. 1층 전체가 해동시장이었다. 깨끗하고 넓고 밝았다. 하지만 옛날의 정취도 살렸다. 나무 간판, 전통적인 디자인, 따뜻한 조명. 재개장 행사에 2만 명이 모였다.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게 그 유명한 해동시장이구나. 할머니들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감동적인 이야기 들었어요. 꼭 응원하고 싶었어요.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다. 그날 저녁, 상인들과 민서는 조용한 자리를 가졌다. 시장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서야, 너 기억나? 작년 9월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죠? 어머니들 다 포기하셨었잖아요. 그래. 우린 끝났다고 생각했어. 근데 정순이 반짝이는 시장을 내려다봤다. 여기 봐. 저 많은 사람들. 저 밝은 불빛들.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가. 순자가 끼어들었다. 처음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켰잖아. 틱톡이 뭔지도 몰랐고. 맞아. 나 앱 설치하는 데만 1시간 걸렸어. 모두가 웃었다. 만수가 말했다. 그래도 우린 해냈어. 춤도 추고, 영상도 찍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70 넘어서 이런 거 할 줄 알았어? 영철이 덧붙였다. 요즘 손주들이 나 자랑해. 우리 할아버지 틱톡 스타야. 그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한대. 민서는 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년 전 절망에 빠진 70대 상인들이었다. 시장이 망해가고 미래가 없어 보였다. 그들은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정순이 용기를 냈다. 나 해볼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용기가 희망을 낳았고, 희망이 행동을 낳았고, 행동이 기적을 만들었다. 어르신들, 민서가 말했다. 어르신들이 증명했어요.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는 것,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 그리고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 정순이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내가 포기 안 했잖아. 우리가 실패해도, 조회수 안 나와도, 악플 달려도, 너는 끝까지 믿어줬어. 어머니가 먼저 믿어주셨잖아요. 제 말을, 우리 서로 믿었던 거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이들은 서로를 안았다. 세대를 넘어선 연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해동시장의 기적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에필로그 2025년 봄, 해동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재래시장이 됐다. 연간 방문객 50만 명, 온라인 매출 30억 원, 일자리 창출 120명. 하지만 진짜 기적은 숫자가 아니었다. 전국 200개 재래시장이 해동시장 모델을 따라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다. 수천 명의 시니어들이 SNS를 배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나이 들어도 도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사회 전체로 퍼졌다. 정수는 여전히 채소 가게를 운영한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국에 배송한다. 74세의 나이에 디지털 농부라는 별명을 얻었다. 순자는 요리책을 출판했다. 70세 순자 할머니의 생선 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만수는 청년 마케터들을 가르친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민서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시니어 디지털 전환 지원 센터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어르신들을 돕는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해동시장에서는 여전히 라이브 방송이 진행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해동시장과 함께해요. 73세 할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화면 너머로 수만 명이 시청한다. 댓글이 쏟아진다. 주문이 들어온다. 웃음이 터진다. 이것이 해동시장의 진짜 기적이다. 나이를 이긴 용기, 절망을 이긴 희망, 그리고 함께 만들어낸 내일. 재래시장 마지막 전쟁. 70대 상인들이 증명한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이야기.